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을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단추인 1억 원 모으기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소셜미디어의 화려한 일상과 수백억 원대 자산가들의 자극적인 성공담 속에서 살아갑니다. 당장 내 월급 통장에 찍히는 200만원 혹은 300만원의 숫자를 보면 언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지 막막함과 좌절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차곡차곡 저축을 하는 대신 무리하게 빚을 내어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거나 반대로 아예 저축을 포기하고 현재의 즐거움만을 위해 소비를 해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막막함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본가로 거듭나기 위해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종잣돈 1억 원이라는 숫자가 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심리적, 물리적 기초 공사가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출을 통제해야 하는지, 그 경제학적이고 심리적인 원리를 차분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가 증식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복리입니다. 세계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도 이야기되는 이 복리의 마법을 가장 직관적이고 아름답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과정을 산의 정상에서 눈뭉치를 굴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풍부하고 습기가 많은 눈과 끝없이 길게 뻗은 언덕만 있다면 처음에는 주목만 했던 눈뭉치가 언덕을 다 내려왔을 때 집채만한 거대한 눈덩이가 된다는 이른바 스노우볼 효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눈뭉치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눈을 뭉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내 두 손으로 직접 눈을 쓸어 담고 단단하게 쥐어짜는 고통스러운 노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눈뭉치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고 커지기 전까지는 스스로 언덕을 굴러가지 못합니다. 워런 버핏이 말하는 습기가 많은 눈이란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 수익률을 의미하고, 긴 언덕은 장기 투자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뭉쳐야 하는 그 단단하고 묵직한 첫 번째 눈뭉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종잣돈 1억 원입니다. 왜 하필 1000만 원이나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 원일까요? 1억 원이라는 숫자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내 자본이 나를 대신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임계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 7%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금 70만 원은 분명 소중한 돈이지만 내 삶의 궤적을 바꿀 만한 액수는 아닙니다. 몇 번의 외식이나 작은 소비만으로도 쉽게 사라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시기에는 투자를 통해 얻는 자본 소득보다 내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야근을 하며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저축액이 자산 증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1억 원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억 원에 대한 연 7%의 수익은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은 평범한 사회초년생이 2달에서 3달 동안 아무것도 쓰지 않고 꼬박 모아야만 만질 수 있는 거대한 돈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동안 내가 모아둔 1억 원이라는 자본 역시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열심히 땀을 흘리며 2~3달 치의 월급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1억 원이라는 첫 번째 눈뭉치가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노동으로 돈을 버는 근로자에서 자본이 돈을 버는 자본가로 삶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경이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첫 번째 눈뭉치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높은 연봉을 받거나 뛰어난 투자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베스트셀러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절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것은 당신의 수입이나 투자 수익률과 큰 관계가 없으며 오로지 당신의 저축률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모건 하우절이 정의하는 저축의 개념은 매우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는 저축을 단순히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의 소득과 당신의 자존심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합니다. 이 문장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가장 뼈아프고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타인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면 나와 비슷한 나이의 누군가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파인다이닝에서 식사를 하며 명품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을 즐기는 모습이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의 평범한 일상은 초라하게 느껴지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강렬한 심리적 압박 즉 자존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를 하거나 빚을 내어 미래의 소득까지 끌어다 씁니다. 멋진 자동차나 비싼 옷을 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모건하우절은 돈을 써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신의 돈을 가장 빨리 없애는 방법이라고 경고합니다. 진정한 부는 눈에 보이는 값비싼 물건들이 아니라 아직 소비되지 않고 남아있는 자산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사회 초년생 시기에 1억 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자존심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스위치를 꺼야 합니다. 내 월급이 200만 원일 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존심의 비용이 150만 원이라면 나의 저축은 50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내 월급이 똑같이 200만 원이더라도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존심의 비용을 50만 원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나의 저축은 150만 원으로 3배나 늘어나게 됩니다. 부를 형성하는 과정은 결국 고도의 심리전이며 내면의 허영심을 이겨내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소득과 자존심의 격차를 벌려 저축의 액수를 늘렸다면 이제는 이 돈을 어떻게 1억 원이라는 목표로 이끌어갈 것인지 구체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은 단순히 통장에 0이 8개 찍히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몸을 써서 버는 근로소득을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버는 자본소득으로 변환시키는 거대한 시스템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철칙은 선저축 후지출의 원칙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살고 남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생각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매우 순진한 계획입니다. 인간은 수중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소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존재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내가 목표로 한 저축 금액을 가장 먼저 다른 계좌로 강제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 자신에게 가장 먼저 월급을 주는 행위입니다. 미래에 부유해질 나에게 먼저 돈을 지불하고 남은 돈만으로 현재의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강제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소비의 통제 역시 무조건 안 쓰고 굶는 맹목적인 구두쇠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영리함이 필요합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통신비, 구독료, 교통비와 같은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보지 않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을 해지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매달 10만원, 20만원의 확실한 잉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은 매달 그 금액만큼의 수익을 내는 안전자산을 보유한 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집니다. 반면 나의 성장을 위한 지출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책을 사고 좋은 강의를 듣고 건강을 관리하는 비용은 소비가 아니라 나의 인적 자본을 강화하는 투자입니다. 사회 초년생 시기에는 나의 노동 가치를 높여서 월급의 앞자리를 바꾸는 것이 그 어떤 주식 투자보다 확실하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쓸데없는 허례허식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철저히 차단하고 그 돈을 온전히 나의 미래와 나의 자본 시스템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드라마틱하거나 짜릿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꼬박꼬박 모은다고 해도 7년에서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중간지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사회 초년생들은 수많은 심리적 함정과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조급함입니다. 통장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모였을 때쯤 주변에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단기간에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내가 매달 10만 원씩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바보 같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아둔 돈의 덩치가 아직 작기 때문에 정직한 수익률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비관에 빠집니다. 결국 지루한 저축을 멈추고 모아둔 3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들여 급등하는 테마주나 위험한 레버리지 상품에 모든 것을 베팅하는 도박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행으로 얻은 수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낼 수 있는 투자 철학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락장이 오면 원금마저 모두 잃고 맙니다. 애써 모아둔 눈뭉치가 언덕을 구르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눈뭉치가 깨지면 다시 처음부터 차가운 눈을 맨손으로 긁어 모으는 고통스러운 작업을 반복해야 합니다. 1억 원을 모으는 과정의 핵심 목적은 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자신의 욕망을 통제하고 월급을 쪼개어 저축하며 시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멘탈을 훈련하는 데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묵묵히 버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1억 원이라는 숫자를 달성해낸 사람은 그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압도적인 금융 근육을 갖추게 됩니다. 이 시기에 형성된 절제력과 자본에 대한 태도는 훗날 10억, 100억의 자산을 굴릴 때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장 든든한 뼈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번째 관문, 1억 원 모으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1억 원이라는 돈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좋은 차를 사고 명품을 살 수 있는 교환 수단이 아닙니다. 모건 하우절의 말처럼 은행에 모아둔 돈은 당신이 직장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언제든 당당하게 사표를 던지고 나올 수 있는 선택권이며,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즉, 여러분이 저축하는 돈은 누군가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자 내 인생의 시간을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여러분, 당장의 월급이 적다고 해서 남들의 화려한 삶에 기가 죽어 소비의 노예로 전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워런 버핏의 스노우볼은 처음에 아주 작고 초라한 눈뭉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려한 남들의 겉모습 대신 나의 통장 잔고라는 진짜 부의 크기에 집중하십시오. 자존심과 허영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선저축, 후지출의 원칙을 지켜내며 묵묵히 첫 번째 눈뭉치를 단단하게 빚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루하고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1억 원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자본이 나를 위해 스스로 땀 흘려 일하는 경이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단하고 빛나는 첫 번째 스노우볼 완성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